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 이슈 토크쇼, 이슈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합니다. 네, 왕관을 맞이한 무게가 무겁다고 느낀 군시입니다. 왕관이요? 네. 이젠 마스크 그만 쓰고 싶은 상디입니다. 재택근무로 몸이 근질근질한 링구입니다. 네, 주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한 주 잘 쉬셨나요? 네. 저 일단 지난주에 결방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결방했냐?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무섭잖아요, 요즘에. 이게 약간 내가 다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괜히 내가 했다가 전파자가 될까봐. 그런 게 이제 워낙 무서우니까. 동선이 다 털리죠. 그렇죠. 그래도 3명 이상 전파하면 슈퍼 전파자로 취급되는. 여기 그럼 바로. 네. 그래서 제가 오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저희가 이제 방송을 정말 녹음 한 2시간 전에 제가 취소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차원의 어떤 다 오프닝을 하셨어요. 우리 군시님부터 뭐 왕관 뭐요? 코로나의 라틴어 뜻이 왕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의 그 가벼운 삐쭉삐쭉한 층도 코로나라 부르긴 부르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주한 기간의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관의 느낌이다. 우리 링고님은 재택근무하고 계신가 봐요. 네, 이번 주 지난 주말이 사실 조금 피크라기보다는 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네. 이제 확진자가 되게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를 했었고 근데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일주일 내내 재택근무를 몸이 하니까 근질근질하다는. 몸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냥 재택근무였으면 네. 뭐 카페 가서 한다든지 그렇지. 그냥 집 근처에 어디선가 하는데 맞네요.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거니까 카페 가서 하는 것도 그 취지랑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집에서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늘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그 자고 일어나면 또 일하고 이러니까 약간 경계가 경계도 없어지고. 애매해지고 맞아요. 좀 근질근질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희에게 또 소식 알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바이러스님 지금 요즘에 이런 아이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시적절하다고 해야 할지. 그렇죠. 선견지명이라고 해야 될지. 예전부터 우리 바이러스님이 아이디 쓰셨는데 또 꾸준히 저희 그 뉴스레터 했던 부분과 또 그 스타일쉐어랑 무신사 털었던 대표론에 또 꾸준히 정립해 주시듯이 1100회씩 후원을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또 그 남겨주신 분 있죠? 네, 병홈런님께서 저희 아만다는 장성규의 워크맨에 나온 거 봤어요. 맞아요. 직원들 복지가 좋은 게 돈 많이 버는 곳 같아요. 틴더는 2015년 얘기긴 하지만 시드니에서 20대 직장 동료들이 원나잇할 상대 찾으려고 많이 썼던 기억이 서로 틴더 하냐고 했다고 하면 놀리고 그랬던 걸 봤던 기억이 나네요. 기혼자는 낄 수 없었던 대화거리였죠. 틴더는 진짜 약간 좀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었나 봐요. 훅업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뭐 무신사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알게 되셔서 딴 데서 보니까 저거 내가 아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셨고 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우리 상디님 반가운 우리 분이 남겨주셨어요. 오랜만에 또 태지랜드님께서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또 결방 안내 방송에 또 남겨주셨네요. 기다릴게요. 짧고 네. 굵게 저희 또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렇게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오디오 클립이나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힘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이슈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함께 싸우는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이런 과제를 세워봤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스타트업 업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뭐 굳이 저는 나누자면 뭐 그냥 영향이라기보다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다. 모든 어떤 상황에는 항상 뭐 수혜를 보는 사람이 있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뭐 이거는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IT 산업의 그 MWC, CES랑 같이 이제 올해의 어떤 트렌드를 알려주는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이거는 그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뭐 LG도 안 나간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드리면 뭐 지난번에 저희가 그 CS 할 때 좀 잠깐 얘기했는데요. CS 같은 그런 박람회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박람회인데 요번에 취소가 된 게 33년 역사의 처음이었대요. 그 정도로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컸던 것 같고 기존에 뭐 아까 주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LG전자라든지 뭐 인텔, 뭐 엔비디아, 아마존 뭐 이런 큰 대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행사를 취소했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지난번에 CS를 안 나가고 MWC에서 좀 크게 뭔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특히 화웨이에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다치면서 화웨이에서 그냥 나홀로 온라인으로 그 요번에 신제품 발표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네요. 이게 또 연차적으로 되는 게 또 페이스북에서도 요번에 매월 5월마다 열리는 그 F8이란 그 개발자 컨퍼런스도 또 취소한다고 하고 해가지고 이게 IT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에 엄청나게 타격이 오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하는 F8이요? 네네. 그거는 혹시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뭐 구글의 I.O? 그 인풋 아웃풋 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발자 컨퍼런스여서 이런 그런 기술 기반 회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네 뭐 기술 관련된 거를 공유한다든지 신제품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열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티켓으로 팔기도 하고 그 찍은 영상들을 온라인으로 배포해가지고 약간 자기 PR? 그렇죠. 약간 브랜딩도 PR성? 하고 뭐 그래서 개발자분들 하고 리크루팅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취소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행사들은 나중에 하지 않을까요? 연기 느낌이지 취소보단 연기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MWC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뭐 CES는 1월, 뭐 MWC는 뭐 2월, 3월 해서 이제 올해 뭔가 이런 것들을 딱 펼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연기되는 건 연기돼서 하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것도 1년 장사여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그렇죠. 장사여서 준비를 쫙 했다가 밀리면은 연쇄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MWC는 아마 취소된 것 같고 이제 그쵸, 네트워킹 파티나 아니면 데모데이 같은 거는 네. 근데 약간 횟수가 줄겠죠. 예를 들면 뭐 1년에 12번 했다고 하면 2달 날라가 10번 하고 하면 그만큼 또 되면 거기 피칭하는 스타트업들이 기회가 조금 없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왜 중기청이나 이런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서 이제 올해 사업 지원 사업 할 때 설명회도 많이 하잖아요. 이쯤에. 그것도 다 온라인으로 대체함이라고 다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또 만나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 기회를 좀 모으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시기도 되게 묘했던 게 이제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1월 달에는 이제 각자 올해 플랜을 좀 짜고 1월 달이 지나면 2월 달 되면 슬슬 이제 콜드메일 쫙 뿌려가지고 이제 하나둘 만나면서 뭐 제휴 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을 하는데 딱 이제 이 한창 대면으로 만날 딱 타이밍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맞아요. 미팅들도 많이 뭐 연기되고 뭐 취소되고 축소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한창 정부 지원 사업도 한창 신청을 받을 때고 하면서 뭐 설명회도 열고 또 신청할 때도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피해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업계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그 스타트업 간담회 관련된 것들도 많이 취소가 됐고 근데 또 이제 이런 와중에 나름의 어떤 바이오나 이런 백신을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포커스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군신님이나 다른 분들? 간단하게 그냥 소개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박영선 중기청 그 청장과 면담한 기업들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디어젠. 디어젠이 가장 크게 역할한 것은 AI 분석을 통해서 HIV에 쓴 약의 코로나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걸 알려준 거죠.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든 휴백 바이오와 코젠 바이오텍. 근데 보니까 이 두 업체는 그 메르스 때부터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번에는
굉장히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대처를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뭐 대처를 잘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메르스 때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한번 어떤 사건이 나면 이렇게 뭐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진단 키트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빨리도 나왔고 굉장히 양도 진단 키트도 많이 만들었고 양산도 잘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희 2월 29일인데 오늘 저희 녹음이 이 현재 지금 2,000명이 넘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불안하지만 그 검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검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방향성을 바꾸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좀 투명하게 얘기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본 같은 맞아요. 경우도 지금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쉬쉬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 수에서 나오죠. 일본은 100명이 안 되게 어떤 날은 뭐 10개, 9개, 9개 검사를 하고 100명이 안쪽으로 검사를 하고 있죠, 매일.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또 속도가 뭐 꼭 의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는 게 부족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회사들은 또 뭐가 있나요? 저는 좀 외국 회사 쪽으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그 캐나다 회사인데 처음에 이게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걸 누가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선언하는 게 보통 세계 보건기구나 미국이 어쨌든 질병 예방에 좀 뛰어나다 보니까 네. 미국에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우리나라는 KCDC라고 부르거든요. KCDC. 네, 근데 미국이 원래 CDC가 원조고 네. 그 CDC가 1월 6일 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왔다는 걸 선포했고 그다음 1월 19일 날 세계 보건기구인 WHO가 공지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한 스타트업이 있어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뭐야? 그 캐나다에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 블루닷이라고 있는데 블루닷. 네, 그 스타트업이 12월 31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려된다. 이걸 좀 공식 발표했어요. 와우.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회사는 2014년도에 창업한 회사고요. 지금 현재는 한 직원이 한 40여 명 정도 되고 이 구성원들이 뭐 데이터 분석가, 뭐 프로그래머, 의학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활용해가지고 질병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문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구글에서 예전에 신종플루 이렇게 터졌을 때 그 독감이나 미국에서는 미국 독감도 엄청 심하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는 미국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뭐 몇천 명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이게 별거 아니다 이런 비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는 이게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확 번질 때 바이러스 번질 때 엄청 중요하게 보는데 구글에서는 그걸 온라인으로 뭐 소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뭐 감기가 걸렸다 뭐 아프다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 확진이 된다는 거를 해가지고 발표를 많이 했대요. 아니 그런 내부적 프로그램도 있었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쨌든 이 소셜 정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많죠. 여기서 완전 100% 소셜로만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한 것 때문에 오류가 자주 났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거 독감 바이러스 터질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제로는 안 터지고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고 그거를 보고 나서 이 회사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쪽은 구성원부터 좀 달라요. 기존에 뭐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분석가나 프로그래머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학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가지고 이 회사는 또 재밌는 게 소셜미디어 쪽의 데이터를 측정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하는 게 뭐 항공권 발권 데이터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게 왜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역학조사가 중요한데 그 역학조사를 할 때 이 사람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구글 트렌드 할 때는 그런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항공권 어쨌든 한 나라에 터지면 그 나라만 피해받는 거지만 최근에는 뭐 항공도 사이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 역학조사 용도로 쓸 수 있게 항공 데이터를 추적을 하고 그다음 65개국의 10만 개 공시 자료들 그런 건강 자료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다음 WHO의 그 신흥 질병 모니터링을 계속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런 의학적인 데이터를 모집하면서 실질적으로 바이러스가 발병되고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걸 예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기후나 온도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소셜 데이터가 아닌 그런 의학적인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서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이 회사는 조금 요번에 이슈가 됐죠. 어쨌든 뭐 WHO나 CDC보다 발표를 더 빨리 했어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예측했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럼 이제 드디어 맞춘 거네요.
그 전에는 뭔가 신빙성이 없었는데. 좋은 맞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이 있고 또 혹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회사들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직접 관련된 거는 코로나 맵을 만든 그 모닥의 이동훈 CTO가 제일 그때 간담회도 같이 있었던 케이스가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발표된 정보는 그냥 몇 명 검진, 누가 확진됐다 이런 정보만 있잖아요. 이걸 지도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인이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저 이번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련된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정보 제공하는 것들이. 뭐 방금 말한 코로나 맵도 있고 코로나 알림이도 있고 코로나 알림이는 머싸 출신 비전공 대학생 4명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나우 대구 지역 중학생들이 만든 그래서 사이트. 거기는 수익 광고 수익으로 그 마스크를 기부한다는 그 얼마나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밝네요. 밝아요. 네.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 KR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코로나 티아, 코로나맵 라이드, 뭐 중앙일보에서 우리 동네 코로나 지도 굉장히 각각 특색이 있더라고요. 하이트 한국.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트로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민간에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정보가 그러면 공유되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선간 제일 큰 거는 질본에서 데이터를 공개한 게 가장 크죠. 그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공개했기 때문에 기반으로 다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얼마나 좀 보기 좋게 또는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각화를 할 것이냐 그거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서비스 중에. 저요? 네. 저는 특별히 사용하는 게 없어요. 요즘 안 보세요? 초반에는 그냥 봤는데 요즘 너무 많으니까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보세요, 우리 상대님?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한바이러스.kr.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시각화나 동선은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좀 잘 제공해줘요. 일단 뭐 전 세계 확진자부터 뭐 대한민국 관련된 현황들, 그다음 뭐 국가별 데이터로 시각화해가지고 심한 국가는 좀 진한 세고 표시하고 연한 국가는 연한 세고 표시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고 있구나. 좋네요. 볼 수도 있고. 여기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뭐 저희 또 중국에 질 수 없다 2승 우리 달리고 있고 여기 보니까 일본 크루즈를 따로 뺐네요. 네, 일본 크루즈 따로 뺐죠. 일본과 일본 크루즈는 좀 구분돼야 된다. 여기 일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훌륭한. 아직도 못 빠져나오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다 못 빠져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상황판은 진짜 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를 물론 여기도 이제 좀 약간 넘버링을 한 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라 또 대한민국 현황이나 데이터 차트 같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거는 그 민간이 만든 거라는 거죠? 네. 이거 보면은 아래에 이것도 만든 사람들이 나와요. 뭐 둔딘이라는 나리의 언어생활 작가, 뭐 둔딘 스튜디오 대표란 분이 만드셨고, 그러네요. 그다음 10년차 개발 덕후, 스퀘어랩에서 카이트 서비스를 만드는 소저씨. 와, 이분들 제대로 어떤 자신의 PR을 하실 수 있는 재밌는 분들인데. 뭔데요? 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둔딘 이분은 약간 디자이너시고 그리고 이제 소저 씨는 개발자인데 회사에서 만나셨고 사내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는데 둔딘은 지금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모티콘이 빵 터졌어요. 원래 둔딘이 그냥 생활 웹툰을 그렸었거든요. 생활 웹툰은 그렸었는데 그게 빵 터지면서 그럼 나 그냥 회사 안 다녀야겠다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남편 되시는 소저 씨님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제 재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한 달 살기를 최근에 제주도로 갔고 지금 발리를 가셨는데 발리에서 이게 터져가지고 발리에서 그냥 급하게 둘이서 이제 준지님이 기획 및 UI UX 그리고 소저 씨님이 개발을 해서 짜잔 나온 거죠. 어떤 거 하셨지? 너무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삶을 꿈꾸셨죠. 그런 삶도 꿈꾸는 거 아시죠? 네. 인스타그램에서 둔딘 찾으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건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나라의 어떤 아름다운 국민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단에서 이걸 지원한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뭐죠? 서버는 AWS가 지원했고 뭐 지도 서비스도 10만 건인가 이상하면 돈이 부과되거든요. 그렇죠. 요금이. 근데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거는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미부과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코로나 서비스를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그 너무 이렇게 편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트업 중에 그런 데 있어요. 뭐예요? 그 카카오톡으로 그 웨이팅 서비스 하는 나우버스킹이라고 있잖아요. 그 가게 앞에 번호 해가지고 예약 번호 확인하는. 그래서 내 차례 되면은 카톡 오는. 그 회사에서는 공공기관에 보통 병원에 다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가 전파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 예약 걸어놓듯이 그 병원 앞에다가 나우버스킹으로 예약을 걸어놓으면은 꼭 병원 안에 안 있어도 밖에 있다가 자기가 차례 되면 잠깐 들었다 나오면 조금 전파 위험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서비스를 공공에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 또 알서포트? 저 요번에 처음 한 회사인데 원격 업무 솔루션 국내 업체 1위 업체래요. 알서포트라고. 여기서 뭐 화상회의 솔루션, 그다음 뭐 리모트 미팅, 원격 근무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또 기업에 무상 제공한다고. 그래서 워낙 원격 근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잔디도 최근에 그거 기사인지 뭔지 어쨌든 떴죠. 네, 이번에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혹시나 이런 툴들이 필요한 회사들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잔디 회사도 그런 걸 제공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그 선행을 한 게 뭐 잘한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초등학교가 다 개학 연기됐잖아요. 그럼 이제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되게 큰 치명타잖아요. 방학이 2주가 길어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잘한다 해서는 무료 돌봄을 아예 지원을 하겠다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서비스로 놀담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놀담이요? 네. 여기도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3세 이상 원래는 3세 이상 아이를 주로 봤는데 지금은 18개월에서 10세 이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2시간 긴급 무료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아쉬운 거는 서울 지역에 우선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해서 좀 아쉽죠. 그렇죠. 사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스타트업 서비스가 계속 서울 경기권에 머무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도 또 열심히 그 국가적인 어떤 비상 상황에 같이 힘을 합치고 있다라고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또 반면 또 엄청 이것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들도 좀 한번 언급하는 게 얘기를 해볼까요? 좋을 것 같아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대면하는 걸 다 피하고 있다 보니까 대면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그리고 타격을 많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청소 관련된 그러니까 뭐 청소해주는 뭐 청소 연구소, 그다음 뭐 이사를 도와준 짐카, 그다음 뭐 카풀 서비스들도 많이 그러고요. 그리고 꽃 배달. 특히 최근은 지금 딱 시즌이 뭐 졸업, 뭐 입학, 뭐 발렌타인데이도 있었고. 네, 근데 그런 시즌이 다 꽃 배달하는 뭐 꽃가 이런 데들도 엄청 타격을 입었고 어쨌든 대면으로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많이 그러고 또 오프라인 모임하는 뭐 트레발이라든지 문토 뭐 이런 데들도 엄청 큰 타격을 입고 있죠. 다 연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그 꽃 배달하는 서비스들이 화환보다는 조화가만 계속 나가고 있다고 화환은 안 나가고. 근데 그게 상대적이지. 왜냐면 그게 아직 그 사망자는 좀 적잖아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원래는 이게 조화랑 화환이 비싸게 나가는데 화환이 안 주니까 나가니까. 네. 여행 쪽도 뭐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니 관광 쪽은 뭐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대기업도 큰 기업들도 안 좋은 소문들이 되게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이 아니라 하나 투어 빼고는 다 적자로 돌아섰다. 하나 모두까지. 모두도 적자일 수 있는데 네네. 그냥 전망이 하나와 모두 정도만 버티고 다른 데는 나머지는 다 이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뭐 스타트업으로 치면 사실 여기어때나 야놀자 같은 회사들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래도 국내 여행 쪽에 더 그 사업 BM에 중점이 돼 있는데 그쪽들이 완전 이제 매출이 떨어졌죠. 저는 이거 하면서 참 제가 그때 원래 이번 2020년 트렌드 할 때 공유 주방이 잘 된댔잖아요. 근데 하필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다들 배달로 시켜먹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회사는 대부분 밖에서 밥을 잘 안 먹고 배달 시켜 먹어요. 그래서 저희도 회사 아직 출근하고 있는데 점심에 배달 시키면은 그렇게 거절이 많이 떠요. 안 받아줘요.
웬만하면. 그 타임에? 네, 이게 보통 그래서 계속 시간을 바꿔가면서 A/B 테스트 하고 있는데 11시 반에 시켜도 잘 안 받아줘요. 한 1시쯤 시켜야지 그나마 좀 받아주시고.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받고 늦게 오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안 받으시라고요. 그 아예. 1시간 넘어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한 90분 뜨면은 중간에 화낼 수도 있고. 그렇군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타격을 받는 그런 스타트업들 조금만 더 얘기해보고 또 그거에 반해서 좀 나름의 수혜를 잇고 있는 스타트업들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이 만나는 부분들, 관광 여행은 뭐, 여기어때 야놀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뭐, 항공업계도 굉장히 지금 뭐,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고, 저는 이건 좀 더 나아가서 이 지역 경제가 다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어쨌건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특히 2월은 약간 봄방학 시즌이어서 또 엄마 학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오프라인 학원들도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죠. 맞아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학원들 아직도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데들이 대부분 또 그런 학부모님들이 또 그런 거에 더 민감하시다 보니까 또 저학년일수록 더 그런 것 때문에 학원을 안 보내시고 하다 보니까 학원도 엄청 피해를 받고 있고 뭐 단순히 뭐 저희 앞 좀만 나가면 있는 자영업 식당들 네. 이런 데들도 거의 지금 매출이 하루에 뭐 손님이 몇 명 안 된다 할 정도로 저희만 해도 이 앞에 홍대면 엄청 대한민국 맞아요. 최고의 번화가잖아요. 맞아요. 저도 오면서 보니까 평소에 막 붐비던 가게들도 손님이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아는 그 백화점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자기 입사 이래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매출 숫자를 본 적 처음이다. 이제 전체 매출을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진짜 정말 어려움이 많지 않나. 군시님. 아니 그냥 요즘 지하철을 가끔 타다 보면 거의 앉아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네요. 전 원래는 서서 다녔었는데 거의 못 앉았죠. 근데 오늘도 오는 길도 앉아서 왔고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또 수혜를 입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정말 폭발적인 어떤 부분을 이루고 있는 곳도 어디가 있을까요? 금방 얘기했던 뭐 배달 쪽도 그쵸. 이미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비대면 서비스들이 다 혜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온라인 마켓들이 제일 먼저 전 뭐 떠오르는데요. 쿠팡이나 마켓컬리들이 지금 한 번도 뭐 품절이 뜨지도 않고 배달 지연 전력이 없다고 하는데 아예 배달 지연된다고 공지까지 띄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 정도로 엄청 잘 된다는 아니 뭐 거죠. 마켓컬리는 사실은 좀 비싼 느낌이 있어서 잘 안 시켰는데 뭐 오전부터 그냥 품절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쿠팡도 저 원래 쿠팡 프레시 썼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냉장고 먹을 일이 파먹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시킬까 하고 쿠팡 프레시를 들어갔는데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거의 전 제품 품절? 맞아요. 그리고 또 요새 뭐 워낙 마스크랑 손소독제가 또 난리다 보니까 또 그런 쪽을 판매하는 그런 뭐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도 또 수혜를 보고 있고 또 반면에 또 집에 계속 있으니까 저희도 뭐 OTT 쪽, 콘텐츠 쪽, 콘텐츠 쪽이 진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뭐 아는 유튜브도 있고 뭐 넷플릭스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왓챠 플레이도 있고 뭐 너무 많죠. 뭐 티빙, 뭐 웨이브 이런 데들 국내 OTT도 엄청 흥하고 있죠. 드라마를 평소 안 보던 것도 밖에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할 게 이거라도 없어서 이거 봐야지 뭐 집에 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우리 홈트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거죠. 근데 트래픽은 많이 늘어나도 신규 가입자가 좀 늘어났을까요? 트래픽은 확실히 늘어났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가령 VOD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는 사실 트래픽과 상관이 없겠지만 좀 전통적인 IPTV 쪽에서는 VOD가 약간 건 바이 건으로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IPTV는 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관 쪽이 지금 완전히 관객이 확 줄었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는 건 아니고 다 이제 IPTV나 이런 걸로 결제를 해서 보는 또 비율도 되게 높고 해서 뭐 올레 TV나 거기에 이제 VOD 제공하고 있는 KTH 이런 쪽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그 많은 가입자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와 함께 뭐 클래스 101이나 그런 타링 같은 뭔가를 배우는 온라인 강의. VOD 강의. 여기도 저는 굉장히 수혜를 입은 스타트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타링이나 이런 데서는 이 DM 같은 거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는 거, 뭐 색칠 공부 같은 거, 그런 거, 캘리그래피 같은 거 그런 거 어떠세요? 이러면 생각해보니까 그건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또 저는 별로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확실히 좀 접근성이 더 장벽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클래스 101이나 타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크몽이나 숨고 같은 이런 사람을 찾는 사이트도 저는 더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 같았을 때 미팅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크몽 숨고는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결국은 사실 사람을 만나야 되는 서비스여서. 그거는? 네, 아무리 1대1이어도 좀 궁금하네요. 만나야 되는 서비스도 아닌데 이 발주하는 클라이언트라고 해야 되나? 클라이언트가 출근을 안 하니 모든 게 올스톱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웹이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저희가 얘기했더니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지출을 다 줄이고 있대요. 회사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수혜자도 피해자도 아닐 수 있네. 그래서 프리랜서 쪽은 또 암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대한 좀 줄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세져가지고 사실 고정비를 줄일 수는 없고 변동비를 줄이다 보면 결국 기존의 프리랜서 분들에게 좀 이렇게 외주를 줬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회사에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리고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연기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금융권 차세대 사업들이 지금 다 4월 이후로 미뤄져서 이제 빨리 끝난 사람들 2달 동안 개발자들은 이제 놀고 있는 개발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프리랜서 개발자 중에. 그렇죠. 제 직격탄이죠. 직격탄. 또 이런 상황에서도 반면에 또 기회를 잡고 치고 나가는 회사들이 있겠죠. 네. 좀 약간 옛날 사례를 하나 들면은 알리바바가 그때 2003년 때 사스로 엄청 그때 컸대요. 그게 어떤 말이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그때 2003년도 사스 그러니까 알리바바 있잖아요. 중국의 알리바바가 2003년도 때 그때가 설립 4년도 차였는데 그때도 사스 때문에 중국이 엄청 난리였잖아요. 전 세계 그때도. 그때 알리바바는 뭐 자택근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마인이 참 대단한 게 자택근무할 때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들 우울할 거 아니에요. 막 처음 막 이런 전염병이 퍼지고 무서우니까. 근데 얘기했던 게 우리는 이런 좀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비상사태에 어떻게 재택근무해야 되는지 이런 소중한 경험을 확보했고, 그다음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냐 이러면서 또 비저닝을 하셨대요. 그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대요. 비저닝 진짜 너무 잘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년도 대비로 뭐 트래픽이 3배, 5배 이상 증가했고, 그다음 수익도 훨씬 더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서 그 유명한 타오바오도 개발을 해가지고 이때 타오바오 런칭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때 참 남들은 다 조금 축소할 때 좀 조그만 스타트업은 또 이게 스타트업 강점이 또 온라인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치고 나가는 회사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뭐 특별히 연관 없더라도 기존의 국내 스타트업을 보면 원격 근무로 이번을 계기로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약간 삐끄덕거리기도 하고 약간 잡음도 나고 하긴 하는데 이 이후로 스타트업의 원격 근무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경험을 하면 더 이상 안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전체 회사 전체가 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랬을 때 가령 좀 그렇죠. 분명히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직원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잘 안 하지 않을까. 그럼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바이러스가 2년에 한 번씩 최소 계속 나올 거라는 예상을 계속 하고 있어서 도입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회사들이? 그럴 것 같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계속 한 2, 3년 주기로 온 거죠? 아닌가요? 그런가요? 3, 4년? 3, 4년? 이게 뭐
약간 좀 다른 얘기 여담이지만 뭐 어쨌든 기후 변화 생기면서 동물 개체 수가 줄면서 원래는 바이러스는 항상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숙주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박쥐나 이런 기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큰 숙주가 박쥐였는데 박쥐 개체 수가 줄다 보니까 다른 숙주를 찾아야 되는데 같은 포유류인 인간이 약간 대상 타겟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게 더 잦아질 거라고 기후 변화와 동물 개체 수의 감소와 인간이 이렇게 바이러스 터지는 게 더 증가할 거란 얘기도 있고. 되게 타당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네요. 그래서 빌 게이츠 분도 그다음에 지금 최근 이거 터지고 이슈됐던 게 빌 게이츠가 그때 테드에서 한 3년인가 4년 전에 강연했던 것 중에 이제 뭐 핵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가 다른 데 쓸데없이 지출할 게 적어졌으니 이런 바이러스 연구에 집중해 투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예언자다 하면서 온라인에 또 이슈가 됐고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는 이쪽 시장이 더 커질 것 같고 스타트업도 또 이렇게 바이오 쪽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뜨고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요번에 뜨면서 이게 면역력이 좋으면은 안 걸린다.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와도 그냥 잘 물리친다 하기 때문에 또 이 면역력 때문에 이 건강식품들이 또 엄청 팔리고 있대요. 굉장히 맞아요. 지금 다들 저만 해도 이제 그런 걸 좀 더 많이 먹어야겠다. 저도 더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 약간 좀 상반된 게 건강기능식품은 집으로 배달이 와서 먹을 수 있지만 피트니스나 이쪽은 또 완전 전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어쨌든 사람이 또 모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사실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짱인 건데 그런 부분은 또 완전 전멸이 됐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2-3년 안으로. 이번 계기로 어쨌든 이 끝나고 나면은 또 운동하는 그 분위기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한 얘기하는 게 이게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끝나거나 치료하기보단 예방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방할 뭐 면역력도 올리려면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먹고 운동도 평소에 많이 하고 체력도 좀 늘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시장이 커지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너무나 큰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근 들어서 한 근 50년 사이에 가장 큰 타격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 파시는 분, 유통하시는 분들은 요번 계기로 이런 소비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뀔 거라고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건강식품이나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개인위생 쪽에 더 큰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거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것도 요번에 이게 좀 소비가 줄었잖아요. 사람들이 월급은 계속 들어오는 소비 줄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쯤 이제 보복성 소비가 완전 몰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만약 끝나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릴까요? 순식간에? 전 여행 저도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일단 저는 술집 가서 편하게 좀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은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세요? 저 지난주까지는 했어요. 이번 주는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 데일리샷 2주 연장해 주던데요?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데일리샷 갔거든요. 데일리샷이 해주는데 가서 마셨는데 그 마지막 술자리였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외식 분야에 몰릴 수 있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그냥 스트레스 해소성 소비를 하고 나서 건강 쪽을 더 신경 쓸까요? 근데 어디에 지출할까요? 운동? 건강기능식품은 계속 더 잘 될 것 같고요. 저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도 더 선진국 반열에 오르다 보니까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더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이런 거는 더 무조건 증가할 것 같아요. 건강 쪽은. 운동과 건강. 네, 그리고 또 요번 계기로 또 이것까지는 될지 모르죠. 원격 진료 부분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병원 가가지고 대면해서 하다 보면은 안 걸린 사람도 감염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원래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메르스 때부터 얘기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된 거긴 하지만 원격 진료 얘기도 좀 나와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원격 진료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원격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는 못하다 보니까 다 해외로 수출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 지역의 의사 간호사분들은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질병본부에 계신 분들도 얼굴이 화면에 계신 본 분도 누구죠? 질병본부장 정은경님인가? 시간이 갈수록 확 피곤함이 쌓이는 게 보이니까. 진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 할 얘기가 생겼는데. 좋아요. 하나는 그냥 뭐 여담일 수는 있지만 영화 컨베이전이 이 시기를 맞이해서 되게 역주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컨베이전이요? 네, 컨베이전이라고 지금 사태랑 굉장히 유사해요. 맞아요. 박쥐의
박쥐에서 돼지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가 돼서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조금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요. 그 영화 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다시 성지처럼 네, 성지순례처럼 그 영화 약간 사망률이 엄청 높았죠. 네, 사망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백신 개발도 막 겨우겨우 하고 뭐 백신 개발 이후에 또 이런 아수라장,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를 되게 잘 보여줬는데 뭐 가짜 뉴스들도 퍼지고. 그래서 이게 왓챠플레이에 아마 있어서 뭐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에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왓챠플레이에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푸시도 한번 보냈을 거예요. 왓챠플레이가 이런 소소한 것들 다 취향저격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는 약간 메스하다 하면은 맞아요. 그쵸. 또 약간 또 서양 쪽에 집중됐다 하면은 왓챠플레이가 이런 큐레이션이 참 좋습니다. 또 딴 얘기를 하면 넷플릭스 얘기해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탑10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요. 근데 탑10에 결국 다 한국 드라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분석하시는 분들이 결국 로컬에 원래 잘하던 애들이 짱이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는 뭐 미국에서나 좀 먹히는 거고 결국 글로벌 확장하려면 그냥 그 해당 로컬에 원래 잘하던 애들한테 투자하는 게 그러네요. 제일 쉬운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서 좀 있으면 수혜를 볼 드라마가 하나 또 나오는데 킹덤? 킹덤이 또 3월 13일 날 그래서 막 외국 친구들도 댓글 많이 달더라고요. 킹덤은 워낙 글로벌하니까 그때 그쵸. 가수로 유명했잖아요. 간 멋있다고. 막 아마존에 간 많이 팔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막 지금이랑 너무 딱 맞다. 그래서 그것도 또 기대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고. 그렇게 따지면은 방송이나 이런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제작을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근데 그쪽도 레귤러는 다 하는데 파일럿이나 뭔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정말 좀 축소되고 반드시 맨데터리로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관람객들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예능 같은 경우는 막 사람 박수 치고 하는 것들, 그 방청객들은 다 거의 못 오고 그다음 그런 외부 콘서트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 앨범 나왔는데 그것도 콘서트 취소되고 이번에 그 따졌는데 그 KBS에서 하는 씨름의 희열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약간 펭수랑 같은 그러니까 펭수랑 같은 페르소나. 그래? 네. 씨름의 희열을 보면은 좋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뒷얘기가 중요하죠. 아니 근데 거기도 원래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런 좀 비인기 종목을 아무튼 결승을 가고 싶었는데 결승이 안 열린다. 못 갔어요. 못 이제 끝났어 이제 지금 끝났는데 그게 창원에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저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와. 창원까지? 그래서 좀 아쉬웠다. 까셨어요? 깔아야겠다.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그리고 그 인기 앱 관련해서 네. 아까 군신님이 거의 다 짚어주시긴 했는데 지금 뭐 기사로 나온 것도 찾아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뭐 코백, 코로나 맵, 그다음 코로나 나우, 코로나 알림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 차트로 올라왔는데 하나 또 특이한 게 신천지 위치 알림이 높은 순위를 와 기민하게 만드셨네요. 그거 옛날 걸걸요? 아 그래요? 옛날 거예요? 네,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역주행이네요, 역주행. 아니 우리가 뭐 스타트업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저희가 이슈이기 때문에 또 이 신천지 얘기 뭐 어디 여기저기서 얘기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피로도가 높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시님 또 우리 내부 정식 종교 비공식 종교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국가의 어떤 이 좀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비밀주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밝히지 않고 정체를 밝히지 않고 신천지 교인이 자기는 신천지가 아니다 해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공부하자 해서 성경 공부하자 해서 그 기존 교단 중에 장로교 교단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거든요. 네. 이 장로라는 직책이 교회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 심지어 목사도 쫓아버릴 수 있고 초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회네요. 이사회. 회사의 이사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해서 지금 목사 반대편인 장로들을 꼬셔서 기존 목사를 쫓아내고 그 신천지 목사를 초빙을 해서 교회가 완전 신천지 교회로 바뀌는 현상들이 4, 5년 전부터 좀 있었어요.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요? 와. 그래서 기존 교단 특히 장로교에서는 4, 5년 전부터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앞에 보면 신천지 반대, 신천지 교인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거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뭐 진입금지 가처분?
해가지고 신천 지는 사람 아예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다는 데도 있대요. 네. 냈는데 몰래 숨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게 밝혀지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못 밝히는 거죠,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 교단 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기존 신도들도 그냥 조용조용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단 공개할 때도 그 예비 명단이 이슈였는데 그 예비 명단이라는 게 신천지에 포함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신천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자각하지 못한 신천지 교인들이 그 예비 명단에 있어서 일명 복음방에 복음방에 있는 사람들. 네. 무슨 방이요? 복음방. 복음을 퍼뜨리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종교 감히 잘못된 어떤 방식의 종교가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가 진짜 저는 좀 되게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큰 거는 아직까지 우한에, 그러니까 신천지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우한에 교회가 2년 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2년 전에 폐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천지 스타일로는 계속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정확히 안 밝히고 있죠. 이거야말로 숙주인데요. 중국에 다 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전역이? 근데는 좀 그럴 수도 있죠.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동안 신천지가 우리나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갔거든요. 해외 진출. 동남아 쪽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그렇게 세를 확장을 하면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요. 헌금을 많이 내죠. 그리고 지금 기독교 자체가 시한부 종말론이긴 한데 이 땅에 있는 건 필요 없다. 하늘나라에 금무보화가 쌓여 있다. 헌금 많이 해라. 전액을 내라. 보통 이단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단이라고 취급받는 많은 곳에서 거의 전액 헌금을 요구하죠, 재산을. 오, 진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갈 때 그렇게 전액 헌금한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밖으로. 내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돈 묻었으니까. 매몰 비용. 이 교단이 해체되면 자기는 진짜 빈털터리가 돼서.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여기다 끌고 와야 자기가 뭔가 끌고 오거나 아니면 밖에서 오는 공격을 방어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나름의 어떤 논리가 있고 약간 집단주의로 흘러서 그런 거네요. 결국은 그들도 그렇죠. 집단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국민들의 건강은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화가 나긴 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의 건강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보다는 그냥 교단 지키기에 더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의를 생각할 어떤 그런 이성적 판단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세뇌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 기독교 자체가 핍박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핍박하면 할수록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그래요? 핍박 받을수록 우리는 똘똘 뭉쳐야 더 된다. 강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어떤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은 좀 약간 쉬어간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꼭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저는 뉴스에서 모든 또 이야기들이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또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묻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런 단순히 바이러스가 사람의 건강도 위협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판단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위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총선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일단 가능할지부터 왜냐하면 그 유세 현장 같은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근데 또 기본적으로 만약에 총선을 미루면 기존에 이제 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임기 같은 걸 또 미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어떤 법안을 또 새롭게 좀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유명한 사람이 또 뽑히게 되겠죠. 선거운동이 새로운 사람이 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전 6월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더 연기가
정말 가능하겠다. 급하면 전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오면 하는데 점차 수그러들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빕니다. 네, 저희도 제가 그러길 진짜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원격 진료로 했는데 업체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뭐예요? 링크플로우. 링크플로우가 뭐예요? 그 360도 카메라 아. 수출 업체인데 오. 네. CES 때 아마 잠깐 언급했을 텐데 아, 네, 맞네요. 이게 우한 쪽 그러니까 중국 이동통신사에 2만 대를 수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한에 지급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를 하기 너무 의료진 수가 부족하니까 이 카메라를 원격 진료를 하기 위해서 수출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뒤 팔로우 뉴스는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딘가에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공유 오피스 얘기를 좀 한번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네. 공유 오피스 어쨌건 스타트업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뭐 단순히 위워크나 뭐 스파크 플러스나 또 뭐 그거 뭐죠? 위워크랑 비슷한 거? 패스트 파이브. 패스파이브나 이런 데도 있지만 또 창업 보육센터 지역의 어떤 창업 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스타트업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는 뭐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일단 뭐 확진자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폐쇄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그런가요? 기업들이 대부분 그냥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더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월세는 나가는데 이용은 하는데 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뭐 빼면은 최근에도 뭐 이슈 났던 거 위약해서 위약금 세게 물고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그랬어요?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런 데 기업 입장이 더 손해지 않을까. 근데 약간 이런 분위기면 공유 오피스 차원에서도 조금 맞아요. 감면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에 이제 입주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게 사실 그 자기 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그쵸. 있는데 이제 한 공간에 이제 다른 회사들과 쉐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서로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공유 오피스에 있는 회사들일수록 좀 더 재택근무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자기네 사무실 쓰는 곳들도 물론 재택근무를 하지만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뭐 또 출근할 친구들은 와서 출근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주변에 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떻게 지루함을 견디시고 계신지 각자 비법 있으시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상대님은요? 저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계속 많이 발병할 거니까 미리 운동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들 꾸준히 챙겨 드셔가지고 면역력을 키우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태에 미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이슈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